도시는 늦여름의 열기로 숨이 막힐 듯 끓어올랐다. 그러나 이날 한적한 주택가에서 발견된 것은 더 뜨겁고 잔혹한 공포였다. 경찰들이 도착했을 때 작은 아파트의 거실 중앙에는 한 남성이 마치 곤충 표본처럼 벽에 고정된 채 죽어 있었다. 양팔은 뒤로 꺾여 결박되어 있었고 가슴 위에는 사마귀를 상징하는 듯한 기묘한 접힌 종이 한 장이 올려져 있었다. 피해자의 눈동자는 극도의 공포로 확장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손으로 억지로 만들어낸 듯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사건 현장을 둘러본 형사 차수열 장동윤은 무언가 몸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혀온 고통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방식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그가 중얼거리자 옆에서 사진을 찍던 수사팀 막내 박민재 김민호가 머뭇거렸다. 선배, 설마 20년 전 그 사건 말씀이세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누구도 입 밖으로 내기 꺼려 했지만 모두가 같은 이름을 떠올렸다. 사마귀. 20여 년 전 5명의 남성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연쇄살인 사건. 그리고 범인은 잡혔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그 범인의 이름은 정희신 고현정. 차수열의 친어머니였다. 수열은 경찰이 된 이후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어릴 적 살인마의 아들이라는 낙인은 그를 질식시켰고 그는 살아남기 위해 단 하나의 결심을 했다. 어머니를 증오하자. 그것만이 자신을 인간으로 유지시키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오늘 첫 번째 모방살인의 흔적은 너무도 노골적으로 20년 전 사마귀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범인은 의도적으로 과거를 재현하며 세상에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팀장님. 수열은 억눌린 목소리로 상사인 김나희엘에게 말을 걸었다. 이번 사건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사마귀 사건의 모방입니다. 나이는 냉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더 차분해야지, 차 형사. 내가 이 사건에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팀 전체가 위험해져. 그녀의 말은 정확했지만 수열의 눈빛에는 이미 분노와 두려움이 얽혀 있었다. 사건 브리핑 자리. 책임자인 최중호 조성아 경정이 사건 파일을 내던졌다. 범인은 과거를 흉내내고 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세상은 곧 사마귀의 귀환을 떠들어댈 거다. 중호는 20년 전 직접 정희신을 검거했던 인물이다. 그는 누구보다 사마귀의 잔혹성을 잘 알았다. 동시에 수열이 그 사건으로 인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가 무겁게 말을 이었다. 본청에서도 움직이고 있다. 모방범을 잡으려면 원조 사마귀의 머릿속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설마 수감 중인 정희신을 끌어오겠다는 겁니까? 그녀를 활용하자는 건 위험합니다. 그러나 중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모방범은 원본을 흉내내고 있다. 원본을 제일 잘 아는 건 누구겠나. 정희신, 그 여잔 모든 걸 알고 있지. 수열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다짐했는데 그 여자를 다시 봐야 한다고. 며칠 뒤 교도소. 차갑고 습한 콘크리트 벽 사이 수열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두 손이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힌 채 앉아있는 여자가 시야에 들어왔다. 정희신. 은발이 희미하게 섞인 머리카락, 감정 없는 듯한 얼굴.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매서웠다. 오랜만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수열은 무심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조건을 걸더군. 내가 협조한다면 모방범을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해두지. 난 널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신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좋아. 나도 내가 아들이라서 돕는 게 아니야. 다만 내 작품을 흉내내는 졸렬한 놈을 용서할 수 없어서 도와주는 것뿐. 그녀의 말은 섬뜩했다. 이신에게 과거의 살인은 여전히 작품이었다. 수열은 분노로 치를 떨었지만 동시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여자가 아니면 이번 사건의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는다. 한편 같은 시간. 도심의 한 호텔. 화려한 스위트룸 안에서 두 번째 희생자가 발견되었다. 이번에도 사마귀 사건을 연상시키는 기괴한 연출. 피해자의 신체는 마치 곤충처럼 분절된 듯한 자세로 배열돼 있었다. 수사팀은 충격에 빠졌다.
놈이 속도를 올리고 있어요. 벌써 두 번째입니다. 김나희의 얼굴은 굳어졌고 중호는 냉정하게 명령했다. 정희신을 데려와. 놈의 심리를 꿰뚫을 수 있는 건 그녀뿐이다. 수열은 치욕처럼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차에 탑승한 정희신은 23년 만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발목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자유로워 보였다. 밤 집에 돌아온 수열은 아내 이정 연김보라에게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오늘 힘들었어? 정연은 다정하게 물었지만 수열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아내에게 어머니의 존재를 온전히 드러낸 적이 없었다. 그때 정연의 친구이자 경찰관인 서아라 한동희가 전화를 걸어왔다. 수열 씨 조심하세요. 이번 사건 단순한 모방이 아닌 것 같아요. 내부에서도 뭔가 얽혀 있다는 말이 들려요. 수열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눈빛이 떠올랐다. 정희 씨는 조사실에서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지만 내 방식을 너무 잘 알고 있어. 단순한 팬이나 추종자가 아니야. 그럼 누구지? 수열이 물었다. 이 씨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도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은 수열의 뇌리를 강타했다. 혹시 팀 동료 중 한 명일까? 아니면 어린 시절 친구였던 박민재. 첫 회의 마지막 장면. 카메라는 교도소 유리창 너머로 서로 마주보는 모자의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증오와 필요가 뒤섞인 시선. 모방범의 정체를 둘러싼 끝없는 수수께끼. 그리고 어둠 속 또 다른 누군가가 종이 사마귀를 접고 있었다.